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타이완 총통에 당선된 이후 미국의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라이칭더의 강력한 반중 스탠스를 좀 누그러뜨리려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조 바이든은 축하한다는 말도 없이 타이완의 독립에 반대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1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특이한 기사를 냈습니다. 미제 무기 인도 지원으로 인해 타이완의 침략 취약성이 높아졌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사화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타이완 대선이 끝난 지 며칠 안 된 시점에 이런 기사를 미국 주류 매체가 쓴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타이완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19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미사일, 로켓 등 여러 무기를 주문했지만 문제는 배송하는 데 몇 년이 더 걸리는 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군사 분석가와 타이완의 전직 국방부 관리들은 타이완의 무기 산업 규모가 여전히 작기 때문에 배송 지연으로 인해 중국의 침략이나 봉쇄에 대한 타이완의 취약성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복종 요구를 거부하는 타이완의 새 총통 당선은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타이완을 장악할 수 있는 단기적인 선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타이완을 통제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라이칭더 총통 당선이 선거에서 승리한 뒤 중국의 계속되는 위협으로부터 타이완을 지키기로 결심했다고 한 말도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타이완이 전투기부터 리퍼비스트된 해군 함정까지 군 장비를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섬에 주둔한 소규모 미군 병력으로부터 훈련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리퍼비시란 단어는 구형을 현대화한다는 것입니다. 타이완의 해군 함정, 특히 호위함은 미군이 쓰다 퇴역시킨 것도 여러 척 있습니다. 타이완의 군 장비는 대부분 노후화됐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1970년대와 80년대 즈음 한국의 학교 교실 게시판에 붙여놓은 국군의 날 장비가 지금도 타이완에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크와 나이키 미사일, 구형 M계열 전차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도태된 장비들을 아직도 현역에서 쓰고 있습니다. 공군의 경우는 프랑스는 이미 현역에서 도태시킨 미라지 2000과 미제 F5EF, 노후한 국산 전투기 IDF 진구어, 그리고 F-16과 F-16V를 소량 갖추고 있습니다. F-16V를 제외하고는 수명이 다 된 전투기들인데 그나마 중국군 전투기 출몰에 따른 스크램블, 긴급 발진으로 피로도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 시기 체결된 대부분의 무기 계약이 관료적 지연과 방산업체 생산 능력 제한으로 인해 아직도 배송되지 않은 무기가 190억 달러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무력 침공 위협이 상존하고 라이칭더가 중국에 맞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냥 배째랍니다. 트럼프 시기 계약한 무기조차 배송하지 않고 있으니 강적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사실 감춰야 할 사실이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주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 타이완 국방부장 양옌주는 타이완이 미국에 대해 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양이라도 전달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을 했으면 줘야 하는데 미국의 태도는 황당합니다. 이에 대해 주 타이완 미국 대표처 AIT의 로라 로젠버그는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의회가 승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말뿐입니다. 타이완과 미국 간 무기 계약권 가운데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23억 7천만 달러 규모의 하푼 대함미사일 400개입니다. 이 계약은 2020년 특정 납품 날짜도 없이 체결됐습니다. 미 펜타곤은 지난해 하푼 미사일 400기 생산 명령을 내렸고 2029년까지 생산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하푼 미사일 400개의 구매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개수가 400개인 점으로 미뤄 타이완이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과 무기 포매 관련해
긴밀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펜타곤은 하프 미사일 주문에 대한 논평 요구에 묵묵부답입니다. 타이완은 미국에 무기를 발주하면서 납품 날짜도 없이 계약을 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배송이 지연되는 무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주문한 29대 하이마스 발사대와 MQ-9B 시가디언, 전차, 어뢰 등도 있습니다. 모두 유사시 중국군의 침략에 맞설 무기들이지만 언제 인도한다는 것인지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무기 계약은 모두 매스미디어에 보도된 것들입니다. 매체를 보는 독자나 시청자들은 보통 제목만 보게 마련입니다. 계약에 따른 배송 일자는 어떻게 되는지는 보통 간과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방산업체가 생산량을 신속하게 늘릴 수 없어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우크라이나로의 배송도 늦어진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 방산업체들은 대부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탄 생산도 제대로 못할 정도니 말 다한 것입니다. 건압 능력도 중국과 비교할 때 200대 1이라는 믿겨지지 않는 수준이 그 한심함은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던 무기 재고는 죄다 우크라이나에 퍼부었습니다. 타이완이 언제 계약을 했든 간에 배송 우선순위는 한참 뒤로 밀렸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대선을 앞두고 섬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신형 055급 구축함 함대를 동원해 미 항공모함 전단을 밀어내는 해상 군사 연습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라이칭들을 분리주의자, 타이완 독립주의자로 낙인 찍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타이완과 미국 관리들은 5월 라이칭대 총통 취임을 앞두고 중국이 작전을 강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타이완 국방부는 아직 특이 동향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랜드 보고서는 지난해 미국의 군사 개입이 없을 경우 타이완은 90일 이내에 중국에 패배할 위험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티모시 히스는 미국이 보유 중인 무기의 상당 부분을 인도하면 타이완이 중국의 빠른 승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무기 지연으로 인해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타이완 관리들은 지난해 완성된 최소의 국산 잠수함을 비롯한 자체 개발 무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말했습니다. 차잉원 현 총통이 집권하면서 타이완은 군비 지출을 GDP의 약 2%로 2배 늘렸습니다. 2021년에는 주로 국산 대함미사일과 코르벳급 군함에 대해 약 87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도입했습니다. 여러 정치 분석가들은 차기 총통 라이칭다가 차잉원과 동일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원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되는 바람에 통제력 상실에 국방 조달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타이완의 국제적 고립과 미국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타이완의 방사는 저개발 상태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최대 방산업체는 미사일 생산을 주로 하는 중산과학기술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중산과학기술원이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 분석가들은 타이완이 연간 약 120개의 대함미사일과 이보다 좀 더 적은 수의 대공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와의 2년간의 전쟁에서 막대한 양의 탄약을 소진한 우크라이나의 경험은 포탄과 미사일 대량 비축의 중요성을 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워싱턴의 싱크탱크 CSIS가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타이완의 포병부대는 미국의 지원 없이 중국과 석 달간 전면전을 벌일 경우 포탄이 고갈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이 정도라면 타이완 방위 공약은 그저 빈말로 보는 게 맞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이런 내용을 흘리는 것은 무기 인도 안 한다고 대놓고 공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